JBC 뉴스 시작합니다. 5월 20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47일째입니다. 1147일째. 오늘 제 방송 제목이요. 최근에 이제 앵벌이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번 21대 국회 당선인이죠. 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 좀 하는데, 제 제목이 윤미향이 자르지 말랍니다.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자르는 게 유리할까요? 안 자르는 게 유리할까요? 자, 지난번 우리가 망국이 사태, 조국이 사태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지하의 방송을 했습니다. 제발 문재인 조국이 좀 자르지 마라. 조국이 안 자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들의 내로남불의 그 끝까지 그 청체, 실체를 다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윤미향이를 자르지 않으면요, 안 자르면 국민들은 더욱더 좌파들, 협동조합들의 실체들을 더욱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윤미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좌파들이 지금 운영하는 단체들 속속 들여다보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다 이 윤미향 체제가 돼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대학을 졸업하고 거지처럼 살던 게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왜 좀 잘 사는가 싶었더니 전부 다 저런 소위 이 앵벌이를 하고 또 저런 식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큰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아까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화당은 윤미향이 잘라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인트로 듣고 합시다. 물론 저도 윤미향을 자르지 말라는 본질은 아니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죠? 이 윤미향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역설입니다. 역설. 자, 왜 그렇다면 제가 이 역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윤미향의 실체를 통해 가지고 좌파의 정체들을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개돼지들의 국민들, 우리가 망국이 사태뿐만 아니라 입으로 평화, 입으로 정의, 입으로 진실을 외쳤던 저 좌파들의 실체를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총선에서 봤듯이 이 국민들은 좌파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저주를 받아야 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윤미향과 저런 정의연대 어떤 이 단체와 비슷하지 않느냐.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앵벌이에 길들여져 있는 마당에 윤미향이 보고 자체를 보고 저것이 잘못된 어떤 개나발 불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기에 대한 책임도요, 윤미향이 개인보다는요, 개돼지 국민들, 또 그런 개돼지 국민들이 소위 좌파들을 지지해주고 밀어줬던 거.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사회고요. 그래 된다 그러면 저런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최강욱이처럼 기소됐던 자,
지금 법정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 그리고 또 울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들, 이 한복판에 있는 울산 경찰서장을 역임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황운하. 예. 이런 자들이 당선이 되고 또 각종 범죄 혐의 아니라 나라를 파괴시키고 나라의 자유와 정체성을 팔아먹는 자들, 북한 김정은이 업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차기 총선에 다 진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있어서도 사탄파들, 사기 탄핵에 앞장서고 좌파들과 함께 동급적으로 동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서로가 어떤 연대를 했던 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윤미향이가 뭐 솔직한 말로 윤미향을 위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윤미향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쪽 국민도 도둑놈, 저쪽도 도둑놈, 저쪽도 사기꾼, 꾼꾼, 또 놈놈, 꿈과 놈이 결합되어 있고 만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야, 그래 놓고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해 놓고 국민들 스스로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노하는 국민들요, 이 세숫대가 있으면 대갈바위를 그냥 한 대 때려보고 싶어요. 야, 이 병신아, 너가 지지한 거 아니냐고, 너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저거가 촛불을 들고 저거가 위안부를 들고 별 계절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2015년도에 12월 2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맺었던 위안부 합의는요, 환상입니다. 그 자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유치유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일본으로부터 돈 10억 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억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남아 살아생전에 있는 할머니들 돈으로 치료해주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온몸으로 막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넘버원 문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부 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영혼을 팔아먹는 합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들은요,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합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 저들이 무효라 하고 왜 그들이 합의 파기를 원했을까요? 왜냐면요,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뭐 복동이 할머니 구원받아 처먹고 또 르완다 거기에 복동이 할머니 기념관 건립한다고 돈 처먹고 할머니들이 살아 있어야만 수요 집회 때 돈통 깔고 할머니가 살아 있어야만요 여기저기서 후원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까방송도 후원 받는 거 아닙니까? 까방송도 후원 받는 거 마찬가지네요. 까방송도 태극기 들었던 분들 아이고 후원해 주세요. 후원 받고 있는 그거나 이거나 뭐 개찐 도찐이죠. 뭐 있습니까? 예? 뭐 까방송은 공룡이라고요? 뭐 개뿔도 공룡 그거 뭐라면 뭐 그겁니까? 거기와 차이점은 저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에서 팔먹죠. 저는 앵벌이는 시키지 않습니다. 저 혼자 앵벌이를 하고 있죠. 돈 벌려고. 그걸 앵벌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했던 그 합의만큼 거기에 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그거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합의를 깼을 때 국가 간 합의를 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이 합의 자체를 적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적폐라고 규정했으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위안부 합의를 자기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무엇을 제시해야 됩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이걸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파이널을 요구해야죠. 제가 항상 정대협이라든지 윤미향에게 제가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파기시켰을 때 야, 이 빙신들아, 누구들이 가져와라 이거야. 가져와라.
너희들이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에서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왜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것을 했느냐 해가 대안을 제시해라 이거야. 빙신들아.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이 뽕맞은 새끼들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무슨 놈의 억지를 부립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이 대가리 나쁜들과 이 대가리 좋은 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밑에 애들이 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대안이 뭐니? 그러면 대안을 제시 못해요. 야, 이 새끼야. 대안도 제시 못하는 이 새끼가 잘못됐다고 이 새끼야. 니 혼자 시부리냐고 이 새끼야.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이해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들 박근혜 정권이 맺었던 것들 잘못됐다는 것은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 정대협이라는 이 단체 윤미향이 이 조직은요 1990년부터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할머니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대협이라는 그 단체 정의연대라는 그 기억연대는 정의연이라는 그 단체에서요 역시 대안을 가져와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것은 할머니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앵벌이를 하고 이 정권은 할머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친일, 반일, 이중 프레임에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다시피 북한 정권은요. 미국과 일본을 떼어놓는 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일우호협력이라는 두 마차가 있습니다. 두 마차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바퀴를 펑크 내버리면 마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위 또 각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이란 각건이 있고 한건에는 일본이란 각건이 있습니다. 이 각건 속에서 하나만 건이 떨어지면요. 갓은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 이게 이제 하나의 미국이 날아가든 미국은 날아가든 일본도 날아보내버리거든요. 일본 날아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반일입니다. 친일. 친일의 논리들. 이 친일의 논리는요. 북한이 엄청 지금도 써먹는 겁니다. 또 이 친일의 논리는요. 좌파들이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애비 할배들 다 조사면요. 아마 거의 다 친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친일에 자유롭지 않은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안부 사태,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마치 저기 이야기하면 내가 친일 쪽이 되는 하나의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학자도 알고 또 정치인들도 알고 또 관료들도 뭐 외교부 쪽도 알고 있지만요. 이 정대협이라든지 윤미향을 공격한다는 것은 마치 일본 입장에 대변하는 그래서 위안부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이런 하나의 친일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주기 닦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부분들 뭐냐면 까방송 있지 않습니까? JBC 뉴스 2015년도부터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했던 문제를 가장 지지하고 가장 이 합의가 올바른 것이고 그랬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대협이 윤미향이 반대할 때 너 가져와라. 그러면서 가지 못하는 이 단체 이것은 종북 소위 386 쓰레기들이 이 단체를 소위 할머니들을 이해한답시고 물론 애초에 처음에는 할머니를 이해한다시고 만들었겠죠. 이 할머니들을 이해한다는 식을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화를 만들고 자기들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그런 가정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할머니들의 사업을 받아들이면 이 자체의 위안부 활동이 유명무실되고 유명무실된다는 것은 소위 할머니들 앵벌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들이 다 끊긴다라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해가지고요. 제가 그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부정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더욱더 우리 사회가 이 보살펴고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나. 그리고 그분들 다 90 이상 넘었습니다. 90 이상 넘은 분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살아있 생전에 빨리빨리 돈을 주고 그 돈으로서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요. 필요 없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요.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정대협도 그때 당시 돈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들이 명예회복이었는데 명예회복 어떻게 시킬 것인가? 누가 가져와라고. 너희들이 할머니를 앞장세워가지고 피 빨아먹는 게 명예회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대부분이 이제 나라가 법치와 어떤 윤리와 또 가치 또 이 도덕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침묵해버렸던 이 소위 대가를 국민들이 치릅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느냐 지켜보면요. 이 새끼 적어도 역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이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다 뜯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약점이 없는 것 중에 제일 약점 없는 것은요, 돈에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미향이 정대협으로부터, 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하고 또 술도 마시고 향응도 제공받고 또 거기에서 또 협찬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정대협 윤미향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합니다. 아이고 입장에 대한 하나의 협동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접시 까방송이 뭐 예를 들어 미통당에 대해서 어제도 미통당은 저거는 보수당이 아니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보수당이 아니다 빌릴 때 예를 들어 미통당에서 제가 거기에서 뭐 약발을 처먹었다든지 설탕물을 먹었다 그러면 미통당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 가끔씩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우리 사회는 성역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비판받을 때는 비판 혹되게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으로부터 뭐 수많은 돈을 받고 투자금을 받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재가를 물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돈에서 노예가 됩니다. 돈에서 딱 문제가 발생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 나름대로의 이 어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들. 예를 들어 뭐 참여연 뭐 경실련, 환경 뭐 짜고 저짜고 정교조, 또 범민련, 뭐 민노총, 또 뭐 이 전농단체 이런 단체들끼리 전부 다 협동조합을 형성돼 가지고 그 협동조합이 형성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싹 뺍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빼고 또 기업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뭐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왜 컸습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기업에 가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들요 참여연대가 후원 받는 그 돈은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정의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좌파 전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요 모든 게 다 터져놓습니다. 정부가 눈먼 돈이나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도 좌파 쪽에서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정부로부터 보정을 받아가지고 이 어떤 좋은 운동한다 해가지고 뭐 이래 돈 좀 이래 땡기자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취재를 하면 우리 사회가 문제를 폭로를 해버리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모델을 해저드가요 결국은 이 사회를 짓눌러버립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자체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의 썩어 빠진 근성들 중에서 좌파들은요. 소위 부정하는 세력들 그리고 좌파들은 거기에 어깃장 부리는 세력들, 좌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고 이 진짜 땡깡만 있는 땡깡주의 문화가 있는 애들이 이들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또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예를 들어 내 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뭐 카드 메꾸고 이런 삶들, 우리가 일상의 어떤 그런 삶들을 살면요, 저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학교 다닐 때 땡깡부리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데모를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하얀병을 던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길들여진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4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직장에서 돈벌이를 해봤습니까? 직장에 가면 그래도 예를 들어 회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뭐 주임이 됐다가 대리가 됐다가 또 과장이 됐다가 차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상무가 됐다가 전무가 됐다가 부사장이 됐다가 사장 단계 올라가면서요, 그 속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인하력, 또 어떤 이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습득을 합니다. 기자들도 그렇거든요. 기자로 입사했다가 차장으로 갔다가 부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장으로 갔다가 이런 단계별로 거치면서 사람이 그 속에 있어서 성장이 됩니다. 그 속에 있어서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또 우리 어떤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그 숨막히는 경쟁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좀 할까 이슈를 개발해 가지고 돈벌이 혈안이 되고 거기서 전화행운 해가지고 공갈이 낮추고, 이거 완전히 공갈 집단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냐?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우리 그람시의 이론 중에서요, 공산주의,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 그람시 이론을 보면요, 진지 구축이 있습니다. 진지 구축. 진지 구축이 무엇이냐면요, 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좌파들은 모든 것에 다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해 놓고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 계급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지금 우리 좌파 세력들 중에서요, 문학에도 얼마나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윤미향이 정대협처럼요, 지난 3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배해왔던 그런 세력화가 되었던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 전부 다 좌파들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의 논리는 서로서로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서로가 감싸주고, 이 소위 이제 어떤 사다리 연법입니다. 사다리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요, 이들은 절대 한 무너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이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저들은 절대적으로 윤미향이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고, 윤미향이를 무너뜨리면 또 자기들의 제2, 제3의 윤미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윤미향이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저들에 대해서는 논리, 저들에 대해서 상식, 저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는 전혀 저희들은 일상각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요, 저는 한 4-5년 전에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인데도 결국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것들입니다.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따지고 보면요, 지난 총선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저렇게 참패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정당에 가려면요, 예를 들어 또 이런 표현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의당 같은 좌파들이 표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 공화당 같은 우파 정당들이요, 건정성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좌파 정당이라 그러면요, 이 정의당 쪽만 좌파 정당으로 봅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좌파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보수입니다. 신보수가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의 기득권들, 지금 현재의 출세지향주의와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과 가치를 지키는 자들, 그것이 좌파의 시각으로 지킨다는 개념이지, 그들은 좌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관료주의에서 방탕한 자들, 완전히 이것은
이 자본주의에 아주 물들인, 어찌 보면 이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소위 그들은 반동입니다. 반동. 그렇기 때문에 다 척결 김정은이 곡사포에 맞아 죽을 애들입니다. 혁명을 할 수 있는 혁명 운동가의 자세들, 그 자세는요, 기본적인 자세는 그 애들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당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정의당도 기본에 어떤 이 자본에 물들고 정의당도 혁명적 자세에 없는 거 있지만요. 그래도 정의당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더 좌파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라 이거야. 왜? 스스로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 저는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전통 보수 우파의 맥을 이어받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자유안보 체제, 시장경제와 또 한미동맹, 또 한일 우호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어떤 이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또 석방을 줄기차게 외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게 반공주의라든지, 또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또 친미주의라든지 또 친일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를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보수 정당이, 저 정당은요, 회색 정당이고요, 좌도 아닌 우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저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정확하게 우파 정당의 가치를 내건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제가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미래통합당을 애면하는 자들, 이 개돼지 국민들이 깨어나는 순간부터는요, 저 미래통합당은 지금 사라질 정당입니다. 조만간 보십시오. 미래통합당 저 정당은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당 대표가 형성이 되고 하면요, 저 정당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조건은 뭐냐면요, 미래한국당 같이 결합되면서 저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서 저들은 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소위 호박에 줄을 끄면서 수박 형태를 갖추는 애들이지, 저들 자체는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고 않고 있다는 이것은요, 국민들 스스로 개돼지로 몰락되는 거, 저런 윤미향이나 그런 개돼지 국민들이나 또 다른 좌파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봐요. 사람이 똑같은 순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순수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실과 정의와 법치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반공자유주의 법치를 중시하는 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면요, 이번 선거에서 미통당을 찍어줬던, 태극기를 들고 자유우파를 외쳤던 자들이 미통당을 찍어줬던, 그래도 한 번 더라고 하면서 미통당을 찍어줬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 미통당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정신 차리세요. 예? 당신들 스스로가 좌파의 2중대 3중대 노릇을 내놓고 왜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왜 한탄을 합니까? 아줌마, 아저씨들 왜 한탄해요? 할아버지 왜 한탄합니까? 예? 당신들이 그런 미통당을 지지하고 당신들이 그런 지지했던 데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이고, 왜 나라가 왜 그래 됐을까? 이 나라가 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래 됐을까? 이 나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래 됐을까? 왜 그딴 짓거리 합니까?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위장 기회주의 인간으로 살았던 자와 위장 보수에서 그 책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그런 위장 좌파 행태를 내는 그 정당과 여러분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건데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나라가 답답하다. 나라가 왜 한숨 대고 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시장 경제가 무너지려고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했던 우리 공화당을 외면해놓고 아이고 나라가 자유가 이거 무너지지 않겠나? 이 우리 개인 자유가 지금 이거 뭐 마스크 살려고 그래도 나라가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자유주의를 부르짖었던 우리 공화당을 외면했던 당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방송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띠끔하죠. 예? 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박격포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뭐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뭐 바람 분다고 훈련도 못하고 이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핵을 안고 입고 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론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게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당신을 외면했습니까? 그래요? 아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147일 동안 인신감금돼 있고 빨리 석방이 돼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당선되면 석방시켜줄 줄 알고 야이 병신 아이고 야이 쪼다 같은 사람아. 이때 이제 제가 또 심한 말이 노네요. 양반아, 미래통합당은 탄핵을 묻고 가고 박근혜 등 침묵했던 정당이다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했고 탄핵 무효를 요구했던 게 한순간 놓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2016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가 당선되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대통령이 미통당 찍어주면 석방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그 한교안의 그런 환상들, 그런 환상을 여러분들이 지지해 준 게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왜 개지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자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부국강병 이 건국정신과 부국강병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살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신과 삼각벨트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 뉴 코리아로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복지와 또 국민들의 어떤 나라다운 나라에서 법치를 준수하고 시킬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공화당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 자체가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표를 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부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보수파를 분열시키고 극으로 나가고 그리고 친일파적이고 반공주의로 나간다. 뻥이다고 이씨. 아유. 미통당 찍으면 석방된다는 자들 다 모여보세요. 당신이나 그 미통당 찍어 석방된다고 미통당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자나 윤미향이 그 위안부 앵벌이 의혹들이 있지만 자르지 말자 하는 자와 그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요. 이 윤미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긴 달라요. 뻥이다고요. 뻥. 예? 뽕밭에서 나는 뽕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이 개돼지들의 근성들, 이 썩어 빠진 이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요, 국민 개조가 되지 않으면 허구 첫날 당신들은요, 저는 위정자들의 노예, 저는 기회주의자들의 이 소위 발바닥에나 핥아주는 그런 개돼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 하면 앉아야 돼. 일어나 모여야 되고요. 그런 인간으로 변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변형되는 게 신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인간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심하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